강원 관광 1번지로 불렸던 설악산 숙박단지가 쇠락하면서 이제는 유령마을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숙박단지 내에 체험센터 등 관광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희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제인 9월 4일 추모 집회를 놓고 강원 교육계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집단 연가나 병가 사용 등 집단 행동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추모 집회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갈등이 우려됩니다. 원주시와 원주권 재계대학이 창업가 육성에 나섰습니다.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9조 5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철도와 도로 등 SOC 분야가 2조 2천억 원, 반도체 등 경제 분야가 1조 500억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설악산은 한라산, 지리산과 함께 국내 3대 명산으로 꼽히는 곳이죠. 여전히 한 해 200만 명이 설악산을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설악산 입구 숙박단지는 찾는 이가 없어서 유령마을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네, 속초시가 설악산 숙박단지에 체험센터 등 관광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상가 점포는 굳게 문이 닫혔고 오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간판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건물 입구는 아예 집기로 막아놨습니다. 전국의 수학여행단과 단체 관광객이 몰려 강원 관광 1번지로 불렸던 설악산 숙박단지 모습입니다. 네, 설악산 입구에 있는 한 대형 숙박시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벽은 모두 뜯겨나갔고 유리창은 곳곳이 깨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네,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업을 중단한 지 한 15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계단에는 덩쿨 식물이 온통 뒤덮었습니다. 예, 건물 입구 현관의 모습입니다. 목재로 된 구조물이 그대로 무너져 내려 마치 폐허나 다름없습니다. 속초시가 조사한 결과 설악동 일대 숙박시설 62%가 식당과 유흥업소는 66%가 폐업했거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숙박단지 시설 상당수가 흉물로 방치되고 있고 그나마 영업 중인 시설도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악산 앞에 있는 숙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단체객을 받기 위해서 조금 뚝딱뚝딱 지어진 느낌도 있고 약간 콘크리트 느낌이 나서요. 사정이 이렇자 속초시는 재건 사업을 통해 침체된 설악동 일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까지 설악동 B지구에 위치한 민간 판매장을 전면 리모델링해 관광체험시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설악동에서 솟아나는 온천수를 활용해 조격장을 만들고 체험이 가능한 미디어 콘텐츠 전시장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옆 금강소나무 숲에는 지상 7m, 길이 800m 규모의 공중 산책로를 설치하고 하천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도 놓기로 했습니다.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거를 많이 지금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큰 기대를 갖고 있고요. 대기업에서 지금 투자를 지금 하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악동이 앞으로는 점점 이렇게 좋아진 곳이 되지 않겠나. 속초시는 이와 함께 숙박단지 유휴부지에 공연이 가능한 공원시설 2곳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7년 동서고속 철도가 개통하면 종착역인 속초역에서 설악산을 잇는 트램 설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단기간 내에 이 설악동을 활성화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이 설악동 재건 사업 264억을 투자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시작점이라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완공을 함으로써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또 이와 연계해서 좀 파생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관광 자원들을 개발을 하고 사업들을 연계해서 한라산, 지리산과 함께 국내 3대 명산으로 꼽히는 설악산.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줄었지만 여전히 한 해 200만 명이 설악산을 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서희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제인 9월 4일 추모 집회를 놓고 교육계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집단 연가나 병가 사용 등 집단 행동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추모 집회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교사 모임 전국 교사일동은 9월 4일을 이른바 공교육 정상화의 날로 정하고 추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서울 서희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제를 맞아 이를 추모하겠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된 건 무너진 교권을 보호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교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우려됩니다. 교육부는 앞서 집단 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 휴업일 지정이나 연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 활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연가를 신청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그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걸 안 하고 하면 교육부에게는 이거는 우리 관련 규정 위반. 교육부가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휴업을 검토했던 학교들도 정상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재량 휴업을 취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전국적으로 20여 개 학교가 재량 휴업을 결정한 가운데 강원도 내에서는 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교사 개인이 연가나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집단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9일 기준 구사 공교육 정상화의 날 동참 서명에 동참 의사를 밝힌 강원 지역 교사 수는 약 2,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사 개인별로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교사도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학교장과 교육감의 법적 권한까지 다 월권해 가면서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교육부가 집회 참여자에 대해 파면 등 징계도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처벌이 이뤄질 경우 또 다른 갈등도 우려됩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선생님들의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집단 행동 동참에 대해선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수업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4일 숨진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창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인 만큼 첫 시작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비 창업가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업 계획을 현실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주시와 대학이 힘을 합쳤습니다. 네, 덕분에 원주에서는 오늘도 새싹 기업 150여 곳이 자신만의 사업체를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김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업한 지 5년째를 맞은 최두환 씨. 국내산 목재로 벤치 등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혼자 일했지만 이제는 직원이 9명이나 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상지대 창업보육센터가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걸 처음 써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멘토분들이나 다른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이제 그런 계획서를 통해서 나라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현재 상지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62곳. 5년 동안 머물면서 자신만의 독립적인 사업 공간을 꾸릴 기반을 닦습니다. 창업 초기에 아직 직원이 없을 때 혼자서도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업자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사업체를 운영할 공간을 지원하고 각종 창업에 필요한 교육까지 제공합니다. 창업에 기초로 필요한 세무교육, 법무교육, 노무교육, 마케팅 교육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창업기업들이 투자와 관련된 이슈가 많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창업보육센터는 상지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까지 모두 3곳이 운영 중입니다. 원주시는 창업기업들의 성과가 좋자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렸습니다. 2014년부터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센터별로 2천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조업 부문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창업기업은 약 130곳. 지자체와 대학의 상생 지원으로 원주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9조 5천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30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강원도 관련 국비 9조 5,167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국비는 철도와 도로 등 SOC 분야에 2조 2,043억 원, 반도체 등 경제 분야에 1조 554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강원지방변호사회가 교원 법률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법률 분쟁이 생긴 교원 요청 시 법률 상담과 경찰 출석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도교육청은 교원들이 법률 분쟁 없이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 경찰특공대 청사가 춘천에 들어섭니다. 강원경찰청과 춘천시는 30일 시청에서 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는데요.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되는 경찰특공대 청사는 춘천시 신동 일원에 연면적 7,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9월에 창설 예정인 경찰특공대는 청사 건립 전까지 신부급 경찰박물관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 강원 세계살림엑스포 민간단체 입장권 구매 동참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강원특별자치도민회와 새마을회 등 15개 민간단체가 참여했는데요. 또 세계살림엑스포 홍보에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촌 지도자 대회가 30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농촌 지도자 회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농촌 지도자와 공무원의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행사를 찾아 농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 농업인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짜왔는데 이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확대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사에는 우수 농특산물 홍보관과 농업 신기술 전시관 등이 운영됐습니다. 평창군이 박림면 천재당 유원지에 인명구조 로켓 발사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로켓 발사기는 구조용 튜브를 원하는 위치에 발사할 수 있는 장치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대 60m까지 날릴 수 있는데 구명 튜브가 물에 닿으면 3초에서 6초 이내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춘천 춘성대교에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가 개설됩니다. 춘천시는 국비와 지방비 등 4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춘성대교에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성대교는 남산면 서천리와 서면 안보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지만 보행자 도로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정선군이 고한 11이 주차타워 건립을 앞두고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고한리 120-5번지에 위치한 임시 주차장은 23대 주차 가능한 규모로 11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한편 21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고한 11이 주차타워는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다음 달 20일까지 착한 가격 업소 재정비를 추진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외식업과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 수준과 서비스, 청결 등 적격 여부를 재평가하며 부적격 업소는 지정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춘천시 보건소가 다음 달 1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단축합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단축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합니다. 다만 춘천시 선별진료소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선별진료소 단축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31일부터 4급으로 조정됨에 따른 조치입니다.